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회부터 해가지고 이제 함께 저와 가보시겠습니다. 모의고사 이제 6회 분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1회하고 6회가 문제가 좀 어려우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4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조금 푸실 때 여러분들 이건 뭐지? 이렇게 할 정도의 약간 좀 어려운 문제가 약간 좀 특수한 문제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 이제 1회부터 6회까지 쭉 갈 때 1회, 4회, 6회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약간 좀 평이한 그런 문제들로 좀 구성이 좀 되어 있으니까 문제 푸시다가 너무 어려워하시지 말고 어려운 내용도 문제가 항상 제가 다 아는 거를 본인이 다 아는 거를 가지고 풀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소고법을 좀 이용해 가지고 찾아주시고 약간 좀 어려웠던 내용은 해설을 찾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같이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강의 들으실 때는 다 풀고 이렇게 같이 저하고 풀이를 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 좀 드립니다. 귀찮아도 꼭 다 풀고 난 다음에 같이 풀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좀 가볼게요. 자, 1번 같은 문제는 최근 어느 직렬이든지 문제를 보면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쪽 부분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좀 잘 안 됩니다. 사료를 던져주고 그걸 분석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명료하게 한번 좀 찾아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1번 문제 보니까 다음에서 설명하는 시기에 발표되는 유물이나 생활에 대한 설명을 적합한 걸 물어봤는데요. 제일 큰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료가 탁 던져지면은 자, 가만히 보니까 거기 제일 큰 힌트가 여러분들 아는 것 중에서 뼈바늘 가락바퀴 나와 있고 그다음 밑에 줄에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네요. 아, 그럼 이거 신석기야. 이렇게 좀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움집을 세우는데 주춧돌을 이용했다. 자, 그럼 주춧돌을 이용했다는 말은 집을 좀 견고하게 지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구석기는 막집이었고 신석기는 움집의 시작이었었는데 좀 더 견고하게 들어가는 것은 청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원시적인 종교 생활을 했다. 그렇죠.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 청동기고요. 자, 4번에 콩이나 보리, 그 다음 이제 벼 이런 것들은 청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고 나머지는 다 청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석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봅시다. 보기에서 제시하는 초기 국가의 특징을 보기 2에서 설명한 것 중에서 적절한 것을 한번 묶어봅시다. 자, 먼저 이제 가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자, 요 왼쪽에 한번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이제 고조선 같은 경우를 좀 배우면 고조선의 어떤 관등 이런 것들을 좀 배웠었는데 그때 배웠던 것 중에서 상, 대부, 장군 이런 표현을 좀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구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상가나 아니면은 고추가 이런 애들이 각기 거느리고 있는 신하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사자, 그럼 조이, 선인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나라는 보니까 사자나 대사자 지금 요런 용어가 좀 나왔죠. 자, 그러면 이름에서 볼 때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 한번 자세히 보면 대사, 그 다음에 사자, 대사자 요런 이름이 좀 나와 있는데 자, 요런 이름은 바로 이제 부여거라고 하는 거를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여에 사자, 대사자, 대사 요런 이름 하나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 아마 부여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 보면 가는 왕위의 부자상속 이게 좀 나와 있고 대사, 대사자, 사자 이런 관직이 존재했다. 자, 그 다음에 나 보면 대군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통제를 받다가 아, 고구려는 아니구나. 근데 태조왕 때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이런 말 나오니까 우리 태조왕 때 옥저를 정복했다 이런 내용을 좀 배웠죠. 자, 그래서 옥저구나. 자, 그 다음에 다 해보니까 읍군과 삼도가 나왔어요. 아, 읍삼이가 나왔네. 맞죠? 그럼 이거 옥저하고 동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라의 국왕, 아, 요기에서 말하는 국왕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 천군이 있으면 다른 정치 지배자를 좀 말하는 건데 재정분리구나. 그렇죠. 그건 사만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럼 기억에 왕이 죽으면 사람들이 이제 뼘거리 한다. 아, 순장 이런 거는 확실히 부여다. 맞죠? 기억은 맞는 말 같고 니은에 나를 보니까 여자의 집의 사위 줄 쳐볼까요? 여자의 집의 사위를 위한 거처 이게 바로 서옥이었죠. 그래서 서옥제 다른 말로 대릴사이제 이건 고구려 거니까 이건 틀렸네요. 자, 디귿에 산천을 중요시해서 산과 내마다 구분이 있어서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책화라고 얘기했죠. 그럼 책화는 동해 거다. 아, 디귿은 맞는 말이네요. 그럼 리을에 라는 한강 이남의 서부를 중심으로 자, 주구묘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나왔습니다. 주구묘.
주구묘는 이게 어디서 좀 발견이 됐느냐고 하면 천안에서 발견됐는데, 자, 무덤이 있으면 무덤 근처를 요런 식으로 환호 같은 걸, 이 도랑 같은 걸 이렇게 좀 파가, 이 위에서 바라본 겁니다. 위에서 환호 같은 거를 요렇게 좀 파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위에서 바라봤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이제 환호, 도랑 같은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이게 바로 주구묘. 요게 천안에서 좀 발견됐는데, 주구묘라고 하는 이름 하나 정도 기억을 좀 하시고, 사만의 무덤 형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번은 가와 나와 다가 있는데, 그림을 여러분들이 가 같은 경우에는 자주 봤는지 모르겠지만 가와 다를 비교를 좀 해야 됩니다. 자, 보니까 다는 밑부분이 조금 깨져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확실하게 가라고 하는 얘는 광개토 대왕릉 비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바로 충주 고구려비, 다른 말로 중원 고구려비라고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나, 요건 잿더리 아닌가? 그거 아니고 요게 호우명 그릇이죠. 호우명 그릇.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1번 한번 보세요.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점령했다. 그렇죠. 그러면 가나 다 중에서 가도 마찬가지로 광개토 대왕이 밑으로 내려와서 한강 이북 지역을 점령했다, 이런 내용이 좀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호우명 그릇은 을묘년 국광상 광개토 지호태 대왕 호우십,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떤 거냐고 하면 광개토 대왕이 신라로 내려가 가지고 내물왕을 지원해줬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 꼭 좀 하셔야 될 게, 을묘년이 과연 몇 년일까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광개토 대왕이 있던 그 시기에 415년 정도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럼 광개토 대왕이 412년에 서거를 하게 되는데, 415년에 그러면 어느 왕 때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그렇죠. 장수왕 때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원정을 좀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그게 바로 호우명 그릇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가 충주 고구려비, 다른 말로 중원 고구려비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자, 1번은 맞는 말이고, 자, 이번에 고구려가 신라의 원군을 파병했다. 자, 그러면 고구려가 신라의 원군을 파병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과 관계되는 거는 역시 가와 나 두 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3번에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 가나 다 모두 다 이건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에 신라를 동이, 그리고 동쪽 오랑캐 이렇게 좀 불렸고, 그 다음에 신라왕을 매금으로 불렀다, 이런 내용이 바로 중원 고구려비, 충주 고구려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이 4번 문제가 위에 있는 3번의 다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이제 나타낸 그런 문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모안에 든 걸 한번 읽어보고 적합하지 않은 거를 물어봤습니다. 5월 중에 고려대왕의 조왕께서 영을 내려 신라 매금의 줄 한번 줘볼까요? 신라왕을 매금이라고 합니다. 세세토록 형제같이 지내기를 원하여 서로 수천하려고 동으로 왔다. 자, 보니까 형제 관계로 좀 지낸다, 이런 용어가 좀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매금의 의복을 내리고, 의복을 내렸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썼으니까 상하 관계라고 하는 거를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구려가 위에고 신라가 밑이라서 의복을 하사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거기에 신라 톤에 당주, 자, 당주의 동을 쳐볼까요? 자,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지방관 이름을 좀 배웠었습니다.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고구려 지방관 이름은 욕먹어서 내가 뭐해, 욕살, 이런 내용을 좀 지방관 이름 생각하시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오부 방이죠. 그래서 방령. 자, 그러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육부오주죠. 그래서 주군 또는 군주, 이렇게 좀 불렀는데, 자, 이런 지방관, 욕살이라든지 군주, 주군 밑에 보면은 당주, 이런 당주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여기 밑에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좀 알아두시고, 이런 당주라고 하는 개념. 그럼 이 지방관의 밑에 있는 그런 애들이 이제 당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당주가 공이 신라 영토의 주민을 모아서 뭐뭐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게, 이 중원 고구려비, 여기에 이게 만들어지는 이 시기에 보면은 장수왕이 나름대로 신라를 약간 좀 아래로 봤다라고 하는 게 좀 나온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리고 신라의 왕보고 좀 오라고 했는데 안 오죠. 한번 개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볼 때는
완전 밑바닥이었던 게 이제 위로 좀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무조건 밑에 있는 나라만은 아니다라고 더 내려가고 이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면 1번 고구려 영토가 남한강 유역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는 이유가 충주죠, 충주. 충주가 바로 이 남한강 수운의 종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남양만 그러니까 아산만부터 해서 중령 그다음에 영일만까지 가는 영역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에 신라 지방에 고구려의 군대가 머무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자, 보니까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알죠. 그러니까 신라 매금한테 좀 오라고 해가지고 이런 내용도 좀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3번에 신라왕 호칭이 이제 매금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4번에 신라의 지위가 더욱 약화되고 있다. 요건 아니고 신라의 지위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가보면 가에서 제시하는 승려가 행한 업적으로 바른 걸 물어봤습니다. 자, 거기 진평왕이라고 하는 왕이 좀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승려와 관계된 내용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라와 관계된 나름대로 그런 승려들 한번 좀 뽑아보고 신라, 그다음 뭐 통일신라까지 같이 한번 좀 보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고려와 관계된 그런 승려들 한번 좀 뽑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통일신라와 관계된 승려 이름 중에서 제일 먼저 좀 나왔던 이름 중에 바로 이제 원광법사가 있죠. 원광법사. 자, 원광법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는 걸사표, 진평왕이 수나라에 대한 요청, 이런 것들, 군사 요청 이런 거 할 때 원광에게 이런 거를 좀 얘기를 좀 했더니 저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승려입니다. 하지만 왕이 원하신다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국불교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죠. 호국불교 이런 내용.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내용 자체가 세소고개 이런 것들이 원광법사에 대한 내용이고, 그럼 자장법사 하면은 황룡사, 구층, 목탑 요거를 건의했다 선덕여왕에게. 요거 두 가지. 그리고 이제 원효, 할 게 너무 많죠. 원효. 그 다음에 의상. 그 다음 한 명 더 하면 해초. 뭐 또 한다면 뭐 원측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심상 이런 승려들이 있는데, 왕호천축국전이라든지 원효하고 의상에 대한 내용은 문제풀이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나올 거니까 나중에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상이라든지 원측 이런 인물들, 이런 인물들까지 이제 신라, 그 중에서 이제 통일신라 관련된 승려 이름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고려와 관계된 승려 이름을 한번 뽑아보면은 균열이라든지 광종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줘야 될 게 의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울. 그럼 네 번째 요새. 요새하고 진울하고는 약간 좀 수선사 결사 하고, 그 다음 백년사 결사. 이걸로 약간 좀 양분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전라도를 거점으로 해서 진울은 순천 쪽에, 그 다음 요새 같은 경우에는 강진 쪽에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진울의 제자가 바로 해심이었죠. 유불, 일치설 이런 것들 같이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승려 이름들 요렇게 좀 나와 있는데, 만약에 문제 풀다가 뭐 의관이라든지 만약에 뭐 천통이라든지 뭐 나름대로 이런 이름으로 만약에 좀 치면은, 균열 같은 경우에는 재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통 요런 천태학을 공부했던 승려도 이 균열 있던 시기, 광종 때 있었던 승려들, 그래서 재관, 그 다음에 의통 이런 이름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천 하면은 천태종이죠. 그 다음에 진우라면은 조계종이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의천과 진울 중에서 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불 잘 개게 생겼던가요? 그렇죠. 진울이 더 그렇죠. 그래서 진울은 정돈을 잘했어. 이렇게 하나 좀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 쌍수, 그 다음에 도노점수, 그래서 정돈 이렇게 이름 좀 하나 기억해 주시면 진울이고요. 정의 쌍수, 도노점수. 자, 그 다음 의천하면은 생각이 좀 나야 될 이름 중에서 교관겸수 이런 이름. 교화,
관을 함께 기르자 이 말인데 교가 교종적인 거고 관이 바로 선종적인 거죠.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게 선종적인 거고 해라고 하는 게 교종적인 거. 그러니까 진울은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는 거라면 의청 같은 경우에는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다. 이런 내용을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사람들 쭉 한번 나왔는데 그 중에서 1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원광이라고 하는 느낌이 딱 들죠. 걸사표니까. 자, 1번에 확실히 이건 맞는 말이고 2번에 황룡사 구층 목탑 얘기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자상법사에 대한 내용이고. 자, 그다음에 1심사상. 그다음에 요거와 함께 화쟁사상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게 되면 이거 원효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화엄사상 이런 말 나오면 이거는 의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엄일승 법계도 이런 용어까지 일즉다 다즉일 하나가 많은 거고 많은 게 하나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게 하나가 많은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의상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의상과 관계된 내용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의상은 절들을 또 많이 지었죠. 부석사라든지 그다음에 봉정사라든지 그다음에 속초 저쪽 올라가는 이제 낙산사 한 번씩 산불 나죠. 그거 말고 이제 부산 지역의 범어사라든지 이런 절들도 많이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번 문제 연등의 팔간의 폐지와 거란의 침입. 그럼 요거와 관계되는 거란의 침입은 총 3번에 걸쳐서 있죠. 1차 침입은 서희 생각나실 거면 강동육주. 그럼 이게 나올 때가 바로 성종 때입니다. 2차 침입과 3차 침입은 현종 때다. 이런 걸 생각하시고 연등회하고 팔간회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거는 최승로의 시무십팔조는 좀 줄이자 이렇게 좀 나와 있었는데 성종욕을 폐지하죠. 그리고 현종 때 다시 욕을 부활을 좀 시킵니다. 확실히 그러면 성종이라고 하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 이왕과 그럼 관계가 없는 것을 한번 골라봅시다. 1번에 전국 12목에 12목 동란치입니다. 자, 거기에 최초로 상주하는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러니까 향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요게 바로 지방관, 다른 말로 외관을 파견했다. 요 말이 맞는 말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노비안건법과 과거제, 그다음에 준풍, 광덕, 관리의 복제를 정했다. 이런 거는 광종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이 틀렸고요. 향직 개편, 그렇죠. 향리들을 나름대로 분재를 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향리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나눴는데 그 중에서 호장이라든지 부호장 이런 애들이 제일 향리를 나름대로 개편할 때 제일 위에 있는 급이 바로 호장입니다. 한 9등급처럼 이렇게 좀 나눴거든요.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고 4번에 국자감 이것도 맞죠. 그리고 뭐 이성육부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평창 의창 이런 것도 만들게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은 이 당시에 뭐 느낌으로 딱 볼 때는 시와 부라고 하는 거를 문신이면 함께 써야 된다. 그래서 문신 월가법 이런 것들도 이 당시에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중에서 최초의 철전, 건원, 중보 이런 것들도 요 시기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답은 2번이고요. 7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니까 아래에서 설명하는 군대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올바르지 못한 걸 물어봤네요. 자, 보니까 네 번째 줄에 분명히 큰 힌트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이 좀 나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줄 딱 보니까 신이 오랑캐에게 패한 것은 패했네요. 걔들은 기병이고 우리는 보병이라서 보병 중심이라서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기병을 키우자. 그럼 승려들도 좀 키우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그게 바로 별무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윤관이 별무반 만들기 전에 미리 한번 싸웠는데 여진한테 한번 졌다 이 말이죠. 그럼 1번은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농민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승려나 노비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위에 글을 한번 읽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3번 보니까 이 당시에 숙종이라든지 예종 이런 왕들은 이렇게 여진을 공격하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왕권 강화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동북구성을 획득을 해서 여기까지는 맞는데 항구적 이 말은 계속적으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년 반 정도 만에 반환을 좀 요구를 해서 우리가 돌려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1107년 정도의 얘기인데요. 그 뒤에 한 7, 8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1115년에 아구타라고 하는 완颜부 추장이 우두머리가 결국 이제 금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나중에 뒤에 이자겸의 난 이런 것들 이자겸의 4대 관계 맺고 이자겸의 난이 나온다.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하는 것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8번에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공주 명악소에서 망이망소의 이름에 줄쳐볼까요? 그 다음에 김윤우 나왔네요. 그러면 몽골 2차 침입 때 천인성에서 잘 막았다. 자, 그 다음에 다인철 소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럼 위에 줄에 있는 처인의 동그라미 치고 부곡의 동그라미 치고 위에 건 소의 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자,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이 사람들 소에서 그 다음에 부곡에서 소에서 이런 말이 나왔죠. 향부곡소구나. 특수행정구역이야. 여기는 천민은 아닌데 천인 대우를 받았어. 이런 걸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향소 부곡은 천민들의 집단 거주지가 아니죠. 평민인데 천인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2번에 향부곡소의 난에 참여하기도 했으나 이들은 대부분 엄격한 처벌을 받았다. 자, 보니까 무신직공기의 향소 부곡민들이 이제 난에 참여하기도 했으나 이들은 대부분 엄격한 처벌을 받았다. 이 2번 같은 경우 중에서 처벌 안 받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주 명악소 같은 경우에는 망이망소의 형제난이 일어났을 때 그때 나름대로 위로 올라갔던, 그러니까 공주 명악소가 충순현으로 승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뭐 처벌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나름대로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에 몽골과의 전쟁기에는 사회적으로 차별받은 향소 부곡의 주민들도 전투에 적극 참여했다. 지금 위에 거를 보니까 알 수 있는 내용은 확실히 3번이라고 하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몽골하고 좀 싸울 때 내용을 보면은 이런 밑에 있는 사람들도 전투에 활발하게 좀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하층민의 그런 나름대로 전투가 상당히 좀 많았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몽골과의 대부분의 전투는 중앙에서 파견한 요런 게 아니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좀 도망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해서 사료를 읽어보면은 몽골하고 싸울 때는 하층민들이 저항한 게 상당히 많다라고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별표 한번 좀 쳐볼까요? 9번 이 문제. 자, 고려시대 민전과 가장 유사한 성격의 토지만으로 묶은 것을 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민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소유권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가에 노급하고 시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 요거와 함께 우리 관료전, 이건 관리가 월급 개념으로 받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는 확실히 틀렸고 그 다음에 다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개념은 성덕왕 때 그때 정전이라고 하는 거를 토지를 16세 이상에게 줬죠. 16세 이상 남자들에게. 그게 바로 정전인데 토지의 소유권을 줬으니까 이게 바로 정전. 요건 민전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에 보면 촌주위답이라고 하는 건 우리 민족문서 할 때 한번 좀 배웠는데 촌주가 이거를 가진다. 이 말은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게 촌주는 민족문서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직전 개념으로 그래서 그거를 촌주들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단 소유권이 아니라 또 수조권 개념의 땅을 주겠죠. 이게 바로 촌주위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촌주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건 민전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촌주위답 이런 것들도 국가에서 주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요거는 민전은 아니죠. 자, 그리고 민족문서 안에 보면 연수유전답, 연수유전, 연수유답 이런 개념이 좀 나오니까 이것도 역시 민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바에 보면은 장전, 처전 이런 것들은요 왕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토지인데 이런 것들은 규모가 아주 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전, 처전, 이 장처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넓은 땅 안에 나름대로 행정구역이 또 들어갈 수도 있을 정도로 넓은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나름대로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국가에서 왕실에서 뭔가를 뭐 생활해 나가는 그런 거니까 이런 것들은 또 민전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사회 공음전이라고 하는 것도 5품 이상이 받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민전과 가장 유사한 거를 물어봤으니까 나하고 마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요 중에서 오늘 특이한 거 장처전 이런 용어 나오면 이건 좀 장원 개념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고려시대의 가족제도 및 여성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물어봤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기억 한번 자세히 보세요. 고려와 조선 전기까지는 좀 비슷했다. 그 다음에 중기에서 후기 넘어가면서 좀 분위기가 또 하나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좀 해두시고, 자, 기억 한번 보세요. 아들이 없을 경우에 양자를 드렸다. 그러면 이거는 1번 내용입니까? 뒤에 조선 후기 내용입니까? 그렇죠. 2번이라 보시면 되겠죠. 남녀 차별 없이 태어난 차례대로 호적에 기재했다.
태어난 차례대로 기재했다. 평등한 분위기죠. 그럼 요거 1번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 초기까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디귿에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해서 처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렇죠. 요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자집의 기관은 남귀 여가혼 요런 개념하고 좀 일맥상통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여자집에 입적을 한다. 이런 경우도 바로 1번 경우가 되겠죠. 고려에게. 자, 그 다음에 첩의 자식인 서얼은 재산상 속에 차별받았다. 요건 조선시대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얼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여자의 재혼에 대해 가지고 어떤 금지라든지 이런 내용은 조선의 유교적인 그런 사회 특징이라 보시면 되겠고, 자, 미음에 사위와 외손자에게까지 음서 혜택이 있었다. 이게 바로 고려시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과 미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11번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밑에 있는 사료부터 네모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조선 성종 때 전후에서 등장한 정치 세력이다. 아, 그러면 이 세력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나중에 조금 지나다 보니까 성종 때 나오는구나. 이렇게 확실히 좀 잡아주세요. 그러면 성종 때 나오게 되는 김종직이 중앙관청에서 일을 나름대로의 3, 4일을 좀 했던 거는 성종 때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확실히 요거는 살림이라는 느낌이 좀 들고 3, 4에서 왕에게 바른 말 이런 거 하는 것들을 좀 좋아했다. 그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에 서원을 토대로 해서 학문의 기반을 구축했고 소학 보급에 노력했다. 윤리 교과서적인 이제 소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좀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퍼뜨리게 되고, 서원. 그럼 확실히 요거는 향약, 서원 이런 것들 나오면 살인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자, 니은의 왕도 정치, 왕의 바른 길 이런 거는 맞지만 뒤에 나오는 중앙 집권 체제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오면은 이거는 훈구파죠. 그러면 향촌 자치로 좀 바꿔주면은 요거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에 이들과 공신 세력 간에 발생한 정치적 다툼을 붕당은 살림끼리 나눠지는 이런 내용이죠. 그럼 요거는 사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훈구파와 그 다음에 살인 간의 대결에서 살인이 당했지만 지방으로 내려가서 서원과 향약을 꿰차면서 결국 살인이 나중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도 사화라고 쳐주면 되겠고요. 리을에 대지주층으로 관학파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훈구파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거 찾아보면 답은 1번밖에 되지 않겠네요. 자, 그 다음 12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인데 각각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과전법, 그 다음에 직전법, 그 다음에 관수관급제, 그 다음에 직전법 폐지. 다른 말로 명종 때 나오는 녹봉 폐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토지제도가 이렇게 좀 변천을 좀 하게 되는데, 자, 먼저 1번 전현직 관료를 18과로 좀 나누어서 제일 위에는 150두, 제일 밑에는 10두 이런 식으로 좀 150결에서 이제 최하 10결의 그런 과전을 지급했다. 그러니까 150결, 10결 이런 표현이 만약에 나오면 이건 과전법에 대한 내용이 맞습니다. 1번은 맞는 말이고요. 현직, 전직 관료에게 다 준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현직에만 주면은 이건 직전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양반 관료들이 수조권을 빌미로 해서 토지와 농민에 대한 지배 방식이 사라지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수조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요거는 직전법이 폐지가 되면서 사라지는 거죠. 한 번 더. 관수관급제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국가가 내가 수조권 가지고 있는 거를 국가가 걷어가지고 나에게 그 수조권지에 나는 농산물 나에게 주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럼 수조권이라고 하는 건 존재를 좀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녹봉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는 녹봉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현물을 바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수조권이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주전호제, 땅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사리사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주와 전호 간의 관계, 지주전호제가 상당히 확산이 되게 되는 지주와 소장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불법적인 토지 겸병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자행되는 시기가 이때 라 시기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좀 찾아보면은 1번인데요. 3번에 양반의 직접 수조가 실현되었다. 요런 말은 나까지만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 지주전호제가 완전 사라진 게 아니라 지주전호제가 확산이 된다. 요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13번 문제 별표 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게 정리가 좀 돼주셔야지 이제 조선사회가 정리가 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가에 한번 보세요. 조식의 학통을 이었고 절이를 중요시 여겼다. 조식, 서경덕, 자,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아, 이거는 북인이구나. 자, 그 다음에 나에 보니까 이황 용어가 나왔죠. 이건 남인이다, 그죠? 자, 그럼 다에 보니까 송시열, 이런 용어가 나오면 서인 중에서도 노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라에 윤증의 학통 이런 말 나왔는데 거기에 제일 특징 중에 보면은 성리학에 의해 탄력적이다 이런 용어가 좀 나왔죠. 요게 바로 소론에 대한 내용이고 이 소론 중에서 나중에 강화학파 이런 표현을 쓰면은 정제두가 나오게 되겠죠. 정제두의 강화학파 이런 용어 좀 잡아주시고 그렇죠. 양명학을 연구했다 이런까지. 자, 그러면 1번 한번 볼게요. 실리보다는 명분을 중시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서인에 대한 내용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실리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게 바로 북인의 특징. 중립외교 이런 용어가 좀 나와야 돼요. 중립외교. 자, 그럼 이번에 현종 때 예송 논쟁을 계기로 몰락해서 지방 세력화되었다. 이런 말 나왔는데 예송 논쟁이라고 하는 거에는 몰락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기해 예송 때 그때는 서인이 이겼고 갑인 예송 때는 남인이 이겼다 이런 거지 환국 가서 완전히 한쪽 정권을 잡으면서 반대 세력을 찍어 누르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현종 때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3번 노론 가운데 일부 학자들이 중농학파가 아니라 중상학파 그렇죠. 서울 노론이 이런 중상학파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도 일부라고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중농을 중상이라고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자, 4번에 그렇죠. 강화학파, 정제두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4번에 이제 조선시대에 쓰여진 농서들에 대한 정리인데 맞지 않는 걸 찾아봅시다. 1번 우리나라에서 이양법, 모내기에 대한 내용을 최초로 소개한 책은 바로 농사직설입니다. 근데 농사직설은 모내기에 대해 가지고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고 하면 잡초 뽑아주고 하는 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은 상당히 좋지만 이게 나중에 가뭄에 있어서는 상당히 쥐약이라고 하는 거죠. 1년 농사를 말아먹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맞지 않는 거 찾아보면은 자, 1번은 삼남지방, 충청, 전라, 경상에 대한 노농, 나이가 많은 그런 농민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농법을 정리했다. 1번 맞는 말이고요. 이번에 금량 잠록할 때 이 금량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지금 경기도 시흥인데 이쪽 지역의 강희맹이 나름대로 이제 관직에 물러나고 난 다음에 거기 머물면서 학자예요. 맞죠? 그래서 농사도 한번 지어보면서 자기가 글을 썼어요. 그게 바로 금량 잠록인데 이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그다음 3번에 이양법을 처음 소개했다. 이건 농사직설이죠. 자, 그럼 농가집성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조선시대 효종 때 신속이 요걸 작성을 좀 했는데 농사직설의 그런 내용이라든지 금량잠록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시찬 요초라든지 그런 작품들을 바탕으로 해서 썼고 그리고 구황철료 같은 그런 구황 작물 등 중에서 나름대로의 감자나 고구마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구황철료라고 하는 거는 산에 올라가서 이 뿌리는 먹어도 되는지 어떻게 이 줄기는 어떻게 벗겨 먹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명종 때 좀 작성했던 구황철료까지 조합을 해가지고 약간 좀 시대적으로 그런 약간 좀 가릴 거 가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찬한 그 책이 바로 농가집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농가집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농서에 있어서의 어떤 집대성본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서 이양법이 또 저수지도 많아지고 하면서 많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는 걸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그래서 좀 틀렸지만 농가집성에 대한 내용도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자, 그럼 4번에 색경 이런 용어가 나오면 아, 사문난적으로 몰렸던 박세당에 대한 그런 내용이구나. 최초로 실학지역 농서라고 하는 개념을 좀 쓰게 되고 이거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 중에서 뭐 박지원의 관홍소초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홍만선의 산림경제라든지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은 그래도 3번이 틀렸네요. 자, 15번 이제 근현대사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 다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자, 먼저 가를 보니까 부산 외에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한다. 일본인이 오가며 통상하도 허락한다. 요게 바로 강화도 조약. 다른 말로 조일수호 조교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의
다른 나라의 본 조약에서 부여되지 않은 특혜를 허가할 경우에 동등한 특혜, 미국 관민에게 무조건 균점된다 했으니까 미국 애들에게 최국 대우를 해주는구나. 요게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되겠습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나기 전이죠. 자, 그 다음에 다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서울에 들어와서 상점을 차릴 수 있도록 허락한다. 요게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걸 가지고요, 가나 다를 순서를 이으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나고 그 다음에 다가 되겠죠. 자, 1번에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치외법권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허용된 불평등 조약이다. 자,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에 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청의 알선으로 체결됐다. 그렇죠. 청나라가 중간에서 뚜쟁이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1조 내용에다가 조미수호 통상조약 1조 내용에다가 조선은 청의 속국이다. 이걸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들어주지 않았죠. 미국이. 자, 그다음 3번에 청 상인과 일본 상인 간의 상권 경쟁이 초래되었다. 맞죠. 요것도 이제 맞는 말인데 4번에 조선의 이제 면포 산업, 어떤 면직물 산업이 몰락하게 되는 거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특히 이제 일본에 의해 가지고 영국산 면제품이 우리나라에 많이 통용이 됐는데 청나라 상인들도 이런 거를 값싸게 막 파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면포 산업이 망하지는 않았지만 청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상권을 장악하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면직물 회사가 일본의 면직물 회사들에게 눌러짐을 당하면서 결국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4번이 틀렸고요. 4번은 다 이유라고 하기보다는 청일전쟁 이후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보면 자, 근대 역사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1번에 보시면 이제 타율성론이라든지 정체성론, 그 다음에 당파성론, 요거 말고 이제 반도성론이라든지 아니면 임나 일본 부설 요런 것들이 바로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거죠. 자, 1번은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신채호, 박은식, 그 다음에 정인보, 그 다음에 문일평, 안재홍 요런 인물들이 바로 민족주의 사학자였죠. 자, 3번에 백남훈 나왔는데요. 사회경제사학, 이 사람은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그런 마르크스 이론을 도입을 해서 변증법적인 그런 전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도 분명히 봉건 사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고대에서 봉건으로 갔다가 봉건에서 근대로 가는데 분명히 봉건이라고 하는 사회가 있었다. 봉건 사회가 결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일본의 말은 잘못되었다. 이건 보편적인 모습에 따라갔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일본이 말하는 정체성론에 대해서 반박을 했던 이 사람은 바로 백남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한국사의 특수성이 아니라 한국사의 보편적인 그런 성격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걸로 고쳐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실증주의 사학하면은 이병도, 손진태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랑케 실증주의 사학을 좀 따랐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역사가의 생각이 빠져 있으니까 야 너희들은 뭐 왜 이렇게 생각을 안 집어넣니 이렇게 해서 욕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학을 하기 위한 역사학이다 이런 식으로만 좀 치부가 많이 되었던 게 바로 실증주의 사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하는 것 좀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면 이 형평사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각종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연도를 못 잡으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1923년도에 있었던 진주 지역에 약간 좀 돈이 좀 있는 그런 백정 출신자 이학찬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공립학교에 좀 보냈는데 애가 맨날 우는 거죠. 가면은 맨날 백정 새끼 이러면서 막 약 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학교 안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와, 신분이 1894년 1차 가보개혁 때 없어졌는데 와,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줄 한번 좀 쳐볼까요?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본량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게 되면서 평등하게 하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바로 조선형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선형평사가 나중에 30년대 중반으로 가면서 일본의 방해도 있었지만 친일파 단체로 또 전락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런 저울인데 이 저울을 요렇게 딱 들고 양쪽에 이제 여기는 고기를 달고 이쪽엔 추를 달아서 그거를 이제 읽어주는 거. 그게 바로 형평, 저울이다 이 말이야. 자, 이런 개념과 함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고려시대에는 일반 백정을 지칭했다. 맞죠? 일반적인 백성. 그래서 농민들을 말하는 거고. 자, 이번에 조선시대에서는 백정이라고 하면 도살업을 하는 천민 집단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 3번에
동학농민군의 패정개혁안에 이들에 대한 신분 개선 조항이 있다. 이 백정들이 쓰던 평양갓 이런 걸 좀 쓰지 못하게 하자. 이런 내용도 좀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에 일제 문화 통치 시기로 이들의 교육 기회, 사회적 지위 향상이 두드러졌다. 아니죠. 그러니까 차별을 많이 받고 하는 게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백정 출신자는 이름 위에다가 빨간색 점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도한 이런 개념이 바로 이제 백정이다. 이렇게 좀 같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18번부터 20번까지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8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1919년 9월 달에 임시정부가 통합이 되죠. 상하이에. 자, 그러다가 연통제와 교통국이 발각이 되게 되고 23년에 창조파, 개조파 이렇게 나뉘어지는 회의와 또 하나 더 이승만을 탄핵할 거냐 말 거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던 게 바로 23년에 있었던 국민대표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결렬되고 난 다음에 많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1931년 만주사변 직후에 한인애국단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한인애국단 멤버에 이봉창하고 윤봉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도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윤봉길 의거 이후에 계속 이동하다가 40년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충칭 임시정부가 주석제, 김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중에서 한국광복군 이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건국강령 이거와 이제 관계된 게 조소왕의 삼균주의, 그게 이제 41년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충칭정부 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임시정부는 참정국의 지위를 얻고자 한때 일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독일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다. 일본에서 특히 선전포고를 한국광복군이 했던 포인트가 바로 41년 12월 9일 날, 그때 특징적으로 볼 때 그때가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라 보시면 되겠죠. 일본이 진주만 하와이를 공격하고 이렇게 되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일본에 대해 가지고 한국 광복군이 그런 대일 선전 포고문 요걸 발표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9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번에 아래에서 제시한 경제개발 계획 시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시기의 사실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든 거는 윤보선과 장면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캐비넷 안에 넣어놨는데 이걸 62년에 꺼내는 게 바로 5.16 군사정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박정희라고 보시면 되겠죠. 박정희가 62년도부터 해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1차와 2차는 경공업 중심이었는데 3차와 4차 같은 경우가 바로 중화학공업 중심이 되겠죠. 특히 3차 같은 경우에는 10년 딱 지난 거죠. 5년 단위로 가니까. 그러니까 62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차와 4차는 중화학공업이니까 문제를 풀다가 그 이후에 중화학공업은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2차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67년부터 71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일 큰 힌트가 보니까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경공업 중심의 성장 전략은 이후 중화학공업에 중점을 둔 이런 표현이 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2차에 대한 내용이고 67년부터 71년까지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300산업 이런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300산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세 가지 하얀색을 기억을 좀 하셔야 되죠. 첫 번째로 이제 설탕, 그 다음에 밀가루, 제분, 그 다음 하나 더 면방직. 이게 미국이 많이 남는 그런 잉여 농산물이니까 이런 것들을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승만 정부 때 이거를 우리에게 무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58년 정도가 되면은 미국 경기가 좀 안 좋아져서 이걸 유상 차관으로 좀 달아놓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고, 아, 그러면 300산업 이런 말 나오면 이승만 정부구나. 이걸 좀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저호황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전두환 시기에 86 아시안 게임 있죠. 그거 일어나는 그 시기부터 해서 87년, 그 다음에 88년 정권 교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88 올림픽이 있었죠. 그래서 그 노태우 초기까지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삼저호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가 상당히 낮다라고 하는 건데, 삼저 중에서 저유가, 그 다음에 저달러, 저금리 이 세 가지인데, 특히 70년대 때는 72, 3년에 한 번, 79년에 한 번, 그때
유가가 급 폭등을 해버리죠. 그것 때문에 박정희가 상당히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건데 박정희 지나고 전두환 때가 되니까 이렇게 저달러, 저유가, 그 다음에 저금리 시대가 오면서 N고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일본 화폐는 상당히 높으니까 일본에 수출을 하면 또 돈이 되는 시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전태일, 평화시장의 재봉사였던 전태일이 몸에 기름을 끼얹고 결국 자결하게 되는 그게 바로 1970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YH 무역 사건은요. YH 무역이 1960년대 때는 우리나라 재계 5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었었는데 경공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섬유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가발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을 좀 많이 생산했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7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79년에 회사를 좀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이때 여공들이 이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였거든요. 거기 당사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좀 했다가 김경숙이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노종 위원장급이 데모 도중에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박정희가 모든 책임을 김영삼에게 들이우면서 김영삼을 국회에서 영구 제명을 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해서 부산하고 마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부마 항쟁이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부마 항쟁이 일어날 때 그때 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가 서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79년도에 대한 그런 내용이니까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문제가 20번 문제인데요. 가나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일과 관계된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했는데 가라고 하는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용어가 72년 7.4남북 공동성명에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걸 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남북조절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화도 만들고 해가지고 서로 정부 당국자 간에 연락을 좀 주고받자 이런 걸 좀 했는데 자, 이게 이제 더 이상 연락이 좀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만들어놨지만 이걸 자의적으로 북한이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주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니까 미국을 빼야 된다. 이제 미국의 그런 미군을 빼야 된다라든지 미군의 참전을 미국의 그런 간섭 이런 걸 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게 되는 거고 자의적으로 막 해석을 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조금 더 리빌딩을 다시 하게 되는 게 그게 바로 89년에 나오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름 한번 따라볼까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자, 이게 나오면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에서 자주, 평화, 민주로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7.4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남한과 북한 둘 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남한은 유신헌법, 독재용으로 전락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에 대한 내용은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거기 줄 쳐볼까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 이게 서로 공통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 했던 거죠. 김일성이 말했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의 통일이 되기 전 과도기 단계로서 이런 것들이 좀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언급을 좀 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하고 이제 만나러 2000년에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그 내용의 가장 베이스가 우리 측의 연합제안과 그 다음에 북한 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 이런 용어가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꼭 좀 하시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합의됐던 게 바로 이제 개성공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의선, 동해선 이런 나름대로의 철도들을 연결을 좀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금강산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배를 타고 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육로로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좀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2003년에 거의 대부분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실시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통일 3대 원칙이 남북 당국 간에 최초로 합의되었다. 그렇죠. 이게 이우락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원래 이제 김영주 이런 사람이 원래
전문이었었는데 북측은 김영주라고 하는 인물이 원래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좀 하지 않고 나중에 박성철이라고 하는 그런 부수상 개념이 결국 합의를 좀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에 박정희의 지령 좀 받았던 이후락, 그 당시에 그런 나름대로의 실권을 쥐고 있었던 인물이 같이 박성철하고 나름대로 합의를 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 남과 북에서 정치 권력의 강화에 이용됐다. 그때 독재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을 좀 하시고, 자, 3번에 자주 평화 민주의 3대 통일 원칙을 제시했다. 이 내용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9년에 노태우가 발표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최초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답은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0문제를 한번 좀 풀이를 한번 해봤는데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여러분들 볼 때 한 3, 4문제 정도 있었다라고 판단이 좀 되실 겁니다. 최근에 그런 우리 구급 공무원 시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많은 시험들이 좀 7급도 마찬가지고 조금 약간 물결을 이렇게 좀 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쉬워지는 분위기가 거의 주축이지만 한 번씩 또 어려워지는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먼저 좀 충실하셔가지고 한 90점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받을 수 있도록 기본에 좀 탄탄하게 좀 해주시고 나머지 약간 좀 어려운 문제들은 실전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면서 감을 하나씩 좀 잡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조금 많이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풀어주시는 게 제일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드는데 문제만 무조건 많이 풀기보다는 문제 풀이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뒤에 남아있는 모의고사 내용도 정리를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